제3판교 확정되었습니다. 이번에 제3판교 건설을 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확정이 되었대요. 사실 마지막 판교 테크노밸리죠. 1판교, 2판교 이제 다 끝났고 이제 3판교를 이제 짓게 되는 건데, 그럼 도대체 이 3판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, 또 이게 지어지면 어떤 변화가 성남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입니다. 먼저 제3판교 위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저번에 이 영상 올려드렸었죠. 제2판교 임장 영상. 그래서 제3판교는요, 여기 제2판교 바로 옆에 딱 붙어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2판교가 이렇게 녹색이고요, 여기 청록색,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바로 제3판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확히는 이 판교역 보이시죠? 판교역의 제1판교 테크노밸리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 9월에 제2판교 임장 갔을 때 보니까 이게 제3판교도 좀 안전 펜스 올라가 있고 토지구획은 다 정리가 돼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업 개요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부지 면적은 6만 제곱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뭐 용적률 올려가지고 전체 연면적은 한 43만 제곱 정도 된다라고 해요. 43만 제곱이면은 약 1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, 이 정도면은 중규모 도시의 업무지구 크기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사업비만 2조 2천억, 2조 2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, 공사는 내년 하반기, 2026년 하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30년 완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은 제3판교 조감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 주 구성은요, 건물의 주 구성은 뭐 대학교나 기업, 연구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업종 관련해서는 그래서 첨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AI도 있고, 뭐 자율주행, 뭐 로봇, 바이오, 뭐 팹리스, 게임 이런 업종을 주로 이룰 것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제1판교, 제2판교랑 연계되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지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3판교가 완성이 되면은 이 파급력은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뉴스 나온 거, 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된 거는 사실 뭐 장기 플랜, 뭐 제3판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확실히 진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뉴스를 보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,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1, 2년 전부터 뭐 제2판교 교통 헬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, 그래서 아마도 도로나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쪽으로 좀 확충, 개발 압력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, 제3판교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교통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럼 정부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이렇게 조금 빨리 개발해라, 교통 좋아지게 개선을 해라, 이런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관련해서 이제 신분당선이 사실 요 제2판교 요 북쪽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뭐 금토역이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, 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상상 한번 해봤고요. 또 최근 떠들썩한 이 경기 남북환경철도에서도 이게 잠실운동장부터 수서 갔다가 서판교 갔다가 뭐 광교까지 가는 노선인데,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금토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, 여기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남북환경철도 이런 것도 좀 추진에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교통대책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 그린벨트 해제도 한번 조금 예상이 된다 싶어요. 또 최근에 정부 여당 민주당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. 이랬을 때 지금 이제 금토동이 아까 이제 제2판교, 제3판교 있는 동네인데, 사실 요 근처에 뭐 상적동, 고등동, 금토동 쪽으로 그린벨트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성남시에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주거지로서 좀 개발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왜냐,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작년에도 서울에 서리풀지구 지정을 했었죠. 양재 여기 신분당선 라인에, 아까 여기 성남시 수정구 뭐 금토동 이쪽인데, 금토동 고등동 쪽 한 칸 지나면 바로 이쪽이거든요. 이 서리풀지구가 있게 되는데, 여기도 서울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 쪽도 어차피 같은 라인인데 이쪽도, 성남시 쪽도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가 드는 거죠. 특히 성남시에서는 예전부터 그린벨트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. 이거 풀어서 아파트 공급해야 한다, 뭐 분당 재건축 2주단지 만들어야 된다,
또 뭐 성남시 특례시 지정되기 위해서 인구수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짓고 인구수 늘려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번 제3판교 뉴스가요,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개발, 특히나 제3판교 주변 개발 압력을 좀 늘릴 것이다,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보면요, 성남시 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들어오고 이에 맞춰서 아마 교통 인프라도 개선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주거지로서의 압력, 개발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성남시가 더 커지는 거고, 정확히 말하면 뭐 판교가 구체적으로는 더 커진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성남 원도심은 재개발, 분당은 재건축, 판교는 일자리,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고 하나하나 크게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요, 이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에서 성남시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투자적으로 이 성남시 꼭 눈여겨보아야 되는 지역이다,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오늘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서울 강남 쪽 나갈 때 매번 여기 제2판교 고속도로 타고 지나다니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2판교 변화를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제3판교 쪽도 변화를 눈여겨봐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성남시의 계속적인 긍정적인 변화 기대가 되고요.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